안녕하세요. 저는 김하린이라고 합니다. 올해 26이고 경상남도 밀양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저희 집은 항상 긴장과 다툼으로 가득했죠. 엄마와 아빠는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 사이에서 저와 여동생 수지는 그저 납치된 인질처럼 느껴지곤 했어요. 아빠는 조용하고 성실한 분이었지만 집안에서는 늘 전쟁터 같았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끝없이 불평했고 아빠는 가족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결국 실패했죠. 저는 항상 이혼을 바랐어요. 그 긴장이 우리 모두를 망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 바람은 현실이 되었고 엄마는 집을 가져갔어요. 저와 수지는 아빠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 약속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수지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변화였죠. 수지는 점점 말수가 줄고 자주 전화통화를 하며 제가 누구와 통화하냐고 물으면 친구들이라고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마을에선 수진이 요즘 이상한 남자들과 어울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빠에게 얘기해봤지만 아빠는 피곤하고 무기력해 보였어요. 수지는 점점 멀어졌고 저는 그녀를 잃어가는 기분이었죠. 어느 날 밤 아빠가 야근을 간 사이 집에 돌아와 수진 방 앞에 섰어요. 방 안에서 은은한 불빛과 낮은 목소리가 들렸죠. 조심스레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수지는 전에 본 적 없는 투명한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반항적이면서도 묘하게 유혹적이었고 그 미묘한 웃음은 도전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우리 가족이 겉으로만 아니라 속 깊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수지는 더 이상 제가 알던 여동생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옷차림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짧은 스커트에 높은 힐, 눈에 띄는 액세서리들이 그녀의 몸매를 강조했죠. 수지는 저를 볼 때마다 묘한 눈빛을 보냈어요. 마치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 했지만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는 걸 느꼈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수진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죠.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 수진 방 문을 두드렸어요.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녀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그 투명한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눈빛에는 반항과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죠. 뭐 듣고 싶어, 하린아? 난 그냥 즐기고 싶을 뿐이야. 항상 착한 딸로 살기 싫거든.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어요. 수지는 자기만의 규칙으로 사는 세상에 빠져 있었고 우리 가족은 그 세상 밖에 있었죠. 저는 어떻게든 그녀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의 싸움과 오해만 쌓여갔어요. 그날 저녁은 우리 관계의 분수령이었어요. 수지는 점점 멀어졌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죠. 그때부터 저는 그녀가 뭔가 더 깊은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수진이 누군가와 몰래 연락하며 이상한 행동을 이어가는 모습을 감추기 힘들었죠. 하지만 그 비밀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바뀌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누군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어?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우리의 어두운 비밀이 곧 세상에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영원히 바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날 밤 아빠가 야근을 간 뒤 집안은 고요했어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죠. 마음속은 폭풍우처럼 복잡했지만 수진이 나가기 전까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드디어 문이 슬며시 열리더니 수진이 조용히 방을 나섰어요. 그녀는 전에 본 것보다 더 대담한 옷차림이었어요. 검은색의 얇고 반투명한 원피스가 몸에 착 감겼고 발에는 높이 12cm 정도 되는 붉은색 하이힐을 신고 있었죠. 머리는 반쯤 풀어 헤쳐져 있었고 강렬한 레드 립스틱이 그녀의 입술을 강조했어요. 마치 영화 속 악녀 같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뒤따랐어요.
수지는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느릿느릿 거리를 걷기 시작했죠. 그 모습이 너무도 낯설고 신기하면서도 두려웠어요. 이게 정말 내 여동생 맞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이 맴돌았어요. 수지는 밀양 시내의 오래된 빌라 앞에 멈췄어요. 빌라는 낡았지만 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따뜻하고 은은했죠. 그녀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저는 숨죽이며 그 뒤를 따랐어요. 복도 끝 작은 아파트 문 앞에 멈춰 섰을 때 안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진아, 왔구나. 문틈 사이로 보인 남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짙은 눈썹과 다크 브라운 머리칼,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그의 옷차림은 검은 가죽 재킷에 청바지, 마치 영화 속 조폭 같았어요. 수지는 그의 앞에 서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형, 오늘도 힘들었죠? 수진이 낮게 속삭였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 손길은 부드럽다기보다는 어딘가 강압적인 느낌이었죠.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도대체 수진이 이 사람과 무슨 관계지?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갑자기 남자가 저를 향해 돌아볼 것 같아 숨을 죽였어요. 다행히 그는 저를 발견하지 못했고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나 집으로 급히 달려왔어요. 발끝으로 뛰며 신발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경고처럼 울렸죠. 하리나, 너 미쳤어. 누가 너보고 도둑놈이라고 하면 어쩌려고. 속으로 혼잣말을 하며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울 앞에 선 저는 내 모습을 바라봤어요. 평소라면 단정한 긴 머리에 베이지색 니트와 청바지, 그리고 편한 스니커즈를 신고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은 긴 머리를 뒤로 넘기고 살짝 투명한 립글로스를 발라서 평소보다 조금은 성숙하고 무심한 분위기가 났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수진과 대비되어서 씁쓸했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수진을 구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문득 아빠가 말했던 가족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말이 떠올랐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족은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갑자기 진동했어요. 화면에는 달 수 없는 번호가 떠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차가운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린 씨, 조심하세요. 수진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 혼자서는 감당 못할 거예요.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누굴까? 왜 이런 경고를 하는 걸까? 그리고 수진은 정말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걸까?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마주해야 할 진짜 어둠이 무엇인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밤 전화 통화를 끊고 난 후에도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누군가가 우리 가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 섬뜩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나는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를 마음 깊이 새겼다. 다음 날 아침, 밀양의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아빠와 아침 식탁에 앉았다. 아빠는 늘처럼 수척한 얼굴에 검은색 재킷을 걸치고 있었고 그의 손목에는 낡은 시계가 빛나고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빠, 수진이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뭔가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거 아닐까요? 아빠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하리나, 어른들이 다루는 문제라서 너희가 끼어들 필요 없어.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큰 불안을 느꼈다. 아빠도 이미 무언가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포기한 걸까? 그때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무력감은 겨울 바람처럼 차가웠다. 학교에 가는 길, 나는 평소와 달리 긴 검은 코트를 입고 붉은색 머플러를 목에 두르며 자신을 감쌌다. 발끝은 검은 가죽 부츠로 단단히 고정했고 얼굴에는 가볍게 눈가를 강조하는 아이라인을 그려 넣었다.
늘 소녀 같던 내가 이렇게 변한 게 신기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패 같았다. 수업 내내 수진 생각만 가득했다. 친구들에게도 말을 못 꺼냈다. 그나마 가까운 친구 지훈이에게 수진이가 요즘 좀 이상해 라고 살짝 던진 말에 지훈이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너도 느꼈어. 나도 어제 수진이 집 앞에서 이상한 남자랑 얘기하는 거 봤어. 근데 그 남자 좀 무서워 보였어. 나는 놀라서 물었다. 어떤 남자였는데? 검은 가죽 재킷에 키 크고 눈이 엄청 날카로웠어. 마치 영화 악당 같았어. 그 말을 듣고 나는 머릿속에서 어젯밤 본 그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혹시 그 사람이 수진이 만나는 그 사람인가? 수업이 끝나고 나는 지훈이와 함께 작은 카페 달빛 정원으로 향했다. 카페는 고즈넉한 골목 안에 자리 잡고 있었고 나무로 된 테이블과 은은한 조명이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나는 따뜻한 라떼를 주문하고 지훈이는 녹차 라떼를 마셨다. 하리나, 너도 수진이 걱정돼? 나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도 그래? 그런데 수진이가 자꾸 나한테도 거리를 두는 것 같아. 어젯밤에도 그녀 방 앞에 갔는데 투명한 잠옷에 하이힐 신고 나가더라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 지훈이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헐, 그거 완전 드라마 같아. 근데 혹시 그 남자랑 무슨 거래라도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너무 무서워. 카페 창밖으로는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때 내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또 갈 수 없는 번호가 떴다. 또야, 나는 중얼거리며 전화를 받았다. 그 목소리는 전날과 같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층 더 엄중했다. 하린 씨, 수진 씨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믿지 마세요. 혼자서라도 그녀를 구해야 합니다. 나는 손을 떨며 전화를 끊었다. 이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수진을 지키고 싶다는 강렬한 결심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았다. 이 길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 가족의 어둠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상상조차 못할 만큼 험난할 거라는 걸. 그날 밤 나는 수진 방 앞에 다시 서 있었다. 그녀의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하리나, 넌 이걸 끝까지 봐야 해. 수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날 밤 수진 방 앞에서 나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다. 문틈 사이로 은은한 불빛과 함께 낮은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음악은 마치 낯선 세계로 나를 초대하는 듯 달콤하면서도 음울했다. 문을 두드릴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조용히 문 손잡이를 돌렸다. 방 안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듯했다. 수진은 검은 벨벳 소재의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목에는 은빛 체인 목걸이를 걸었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은팔찌들이 빛났다. 그녀의 긴 머리는 반쯤 풀려 있었고 붉은 립스틱이 입술을 강조하며 은근한 매력을 뽐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두운 밤의 여왕 같았다. 수진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수진은 몸을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차가웠지만 동시에 어딘가 슬픈 빛도 담겨 있었다.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린 언니, 드디어 왔네. 나도 내가 올 줄 알았어. 나는 침묵하며 방에 들어섰다. 방 안에는 낯선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검은 가죽 재킷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의 존재감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지만
그의 시선은 마치 날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수지는 천천히 내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부드럽지만 강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하린 언니,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잡았다. 수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 가족은 항상 싸움과 긴장 속에 있었잖아. 엄마와 아빠, 그리고 나까지. 모두가 상처받았고 나는 그 상처를 숨기려고 했어. 그래서 밖에선 강해 보이려고 했고 때로는 위험한 길도 선택했지.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저 남자, 민석 오빠는 나를 지켜줘. 내가 무너질 때마다 잡아주는 사람이지. 하지만 그 사람도 완벽하진 않아.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수지는 강한 여자야. 하지만 세상은 녹록지 않아. 나는 그녀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돕고 있을 뿐이다. 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다. 수진의 변화는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다. 그녀는 상처받은 영혼이었고 그 상처를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였다. 하지만 수진아, 내가 이렇게 위험한 길을 걷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우리가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해. 수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씁쓸함이 묻어났다. 언니,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을 때도 있어.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스스로를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느꼈다. 그 순간 휴대폰 진동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수진이 메시지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군가 우릴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야. 하린 언니, 이제부터는 누구도 믿지 말아야 해. 나는 공포와 결연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싸워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단지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펼쳐질 진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밤 수진의 방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 심장은 쉴 새 없이 뛰고 있었다. 검은 벨벳 원피스와 붉은 립스틱, 그리고 그 은빛 목걸이가 아직도 눈앞에 선명했다. 마치 낯선 세계의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속으로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밀양의 차가운 공기와 함께 나는 엄마와 통화를 했다. 엄마는 서울에 살고 있었고 우리 가족과는 점점 멀어진 상태였지만 지금은 그녀가 필요했다. 엄마, 수진이 좀 이상해. 무언가 숨기고 있어.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린아, 그 애가 어릴 때부터 힘들었어. 난 그걸 몰랐던 게 미안할 뿐이야. 내가 잘 돌봐줘. 엄마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우리 가족은 모두 상처투성이었다. 학교에서 지훈과 만난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수진이랑 그 남자, 민석 오빠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뭔가 찾을 수 있을 거야. 근데 하린아, 내 옷차림 요즘 너무 멋져서 깜짝 놀랐어. 무슨 비밀스러운 모임이라도 가는 거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하, 그냥 오늘따라 기분이 좀 그래? 밀양에서 패션 아이콘 되려다가 실패할 뻔했어. 그날 오후, 나는 수진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의 최근 행적을 캐묘했다. 하지만 그녀들은 입을 닫거나 눈치를 보는 듯 했다. 내가 너무 깊게 파고드는 게 두려운 눈치였다. 밤이 되자 나는 다시 수진의 방 앞에 섰다. 이번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지훈이 함께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문을 두드렸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등장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 검은 벨벳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고 머리는 부드럽게 웨이브가 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지만 그 안에 숨겨진 불안이 엿보였다. 왜 자꾸 내 삶에 간섭하려고 해?
그녀가 물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가 위험해 보여서 그래? 우린 가족이잖아. 그때 민석이 방 안에서 나와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있었다. 수진이는 이제 어른이야. 그녀를 믿어줘, 민석이 말했다. 분위기는 긴장으로 가득 찼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였다. 수진을 구하려면 그녀의 세계에 뛰어들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수진과 민석, 그리고 우리 가족의 어둠이 뒤엉켜 있었다. 그리고 문득 핸드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수진이 아닌 내게 온 메시지였다. 하리나, 조심해. 모든 진실이 드러나면 아무도 안전하지 않아. 나는 메시지를 보며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면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는 마치 칼날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누가 보낸 걸까? 그리고 무슨 진실일까?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밀양의 작은 카페 소량기에서 지훈과 만났다. 나는 어제 받은 메시지와 수진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훈은 짙은 갈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고 검은색 라이더 재킷에 청바지를 매치해 시크한 분위기를 풍겼다. 하리나, 이건 단순히 수진이 문제를 넘어서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어. 누군가 우리를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수진이가 점점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어. 우리가 뭐라도 해야 해. 그날 오후, 나는 수진의 SNS를 몰래 살펴봤다. 평소와 달리 그녀의 프로필 사진은 사라져 있었고, 최근 게시물도 모두 삭제돼 있었다. 이젠 숨기기에 급급한 걸까? 라는 생각에 마음이 먹먹해졌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갑자기 누군가가 뒤따르는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돌려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아니, 분명 누군가 있었어.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러다 진짜 큰일 나는 건 아닐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 수진이 정말 위험한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지도 몰라요. 아빠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리나,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내가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에 나는 씁쓸함을 느꼈다. 아빠도 이미 한계에 다다른 걸까? 그날 밤, 수진의 방 앞에서 기다렸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민석이 우리 눈치를 채고 있었는지 그의 존재가 방 안에 묵직하게 느껴졌다. 수진이 문을 열고 나왔다. 이번에는 진한 와인색 실크 원피스에 검은 스타킹, 그리고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머리는 완벽한 웨이브로 빛났고 진한 스모키 메이크업이 그녀의 얼굴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다. 그 모습은 내 여동생이라기엔 너무나도 낯설고 어른스러웠다. 왜 또 왔어, 언니? 그녀가 냉랭하게 말했다. 수진아, 내가 위험해. 우리 도와줄게. 나는 간절하게 말했다. 그 순간 민석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다. 수진은 자기 선택을 할 수 있어? 우리한테 간섭하지 마. 분위기는 다시 긴장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나는 굴하지 않고 말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다. 수진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이제 그만둬야 할 때야.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가 나타난 걸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문이 천천히 열리며 들어온 인물은 낯익은 얼굴이었다. 바로 우리 동네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이형준 경이었다. 그는 짙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피곤한 듯한 눈빛이었지만 단호한 표정이었다. 수진과 민석,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수진 씨,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이대로 계속 가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어. 형준 경위가 조용하지만 무게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경찰 아저씨,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을 가고 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듯했다. 수진은 이미 우리 손을 떠난 것 같았다. 형준 경위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린 씨, 이 일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수진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민석 씨와 관련된 일들이 꽤 심각해. 너희 가족도 위험할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에 와버린 느낌이다. 그때 민석이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준 씨, 우리가 무슨 범죄자라도 된다는 거야? 수진이는 내 여자친구고 나는 그녀를 지키려는 것뿐이다. 형준 경위는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다. 그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연관이 있을지도 몰라.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고 나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 순간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이 모든 걸 끝내고 싶어.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우리 함께하면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그때 문 밖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그쪽을 바라봤다. 문이 다시 열리고 희미한 미소를 띤 한 여자가 들어섰다. 그녀는 세련된 검은 정장을 입은 차가운 인상이었고 눈빛은 예리하면서도 비밀스러웠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연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얼어붙었고 나는 숨을 죽였다.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더욱 깊고 위험한 미로로 빠져들 것임을 직감했다. 박서연 변호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방 안을 천천히 훑으며 말을 시작했다. 제가 맡은 사건은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수진 씨가 연루된 사건은 밀양뿐 아니라 경남 전역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파장이 큽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숨을 죽였다.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 가족이 그렇게 큰일에 휘말렸단 말인가?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다. 수진은 차가운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게 말한다면 변호사님은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무슨 죄라도 지었나요? 박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죄라기보다는 당신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일입니다.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법적인 보호가 필요해요. 민석은 불안한 눈빛으로 말을 꺼냈다. 수진, 이런 사람들 말 듣지 마.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야, 민석 오빠. 이제는 전문가가 필요해.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을 거야.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수진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무언가에 갇혀버린 것 같았다. 그때 박서연 변호사가 내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린 씨, 이 일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수진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경찰도 범죄자도 섞여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중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수진 씨를 이용하고 하린 씨 가족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에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나는 깊은 한숨을 쉬며 결심했다. 수진이랑 함께 이 어둠을 헤쳐나가야 해. 우리 가족을 지키려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해. 박서연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제가 도울게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진실은 생각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수진, 민석, 그리고 박서연 변호사의 말들이 뒤엉켜 있었다. 그리고 문득 핸드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또 다른 알 수 없는 번호였다. 하린 씨,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나는 그 메시지를 보며 전율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어둠은 상상조차 못할 만큼 깊고 위험했다. 어느새 밤은 깊어졌고 창문 밖으로는 잔잔한 빗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다. 무서운 일이 다가오고 있다니. 과연 그게 무엇일까? 머릿속에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눈동자에 감춰진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비밀들이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나는 밀양 시내의 작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곳은 책 냄새와 조용한 공기가 가득한 곳이었다. 평소와 달리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에 연한 회색 스커트를 입고 발에는 검은 플랫 슈즈를 신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묶어 단정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무겁고 혼란스러웠다. 도서관에서 나는 우연히 수진의 친구인 지혜를 만났다. 지혜는 짧은 단발머리에 밝은 미소를 가진 소녀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혜야, 수진이 요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지혜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사실 나도 잘 몰라. 근데 수진이가 며칠 전부터 이상한 전화를 자주 받고 있어. 목소리가 무서울 정도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에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진실을 밝혀야 해. 그날 저녁, 나는 다시 수진의 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다. 문이 천천히 열리자 수진이 나타났다. 그녀는 이전과 달리 청색 실크 블라우스와 검은색 스키니진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수진아, 우리 진짜 얘기 좀 하자. 나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었다. 방 안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은은한 향초 냄새가 가득했다. 수진은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반짝이는 은팔찌가 빛났다. 하린아, 내가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어. 수진이 속삭였다. 나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해. 이 어둠을 헤쳐나가자.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하린 씨, 마지막 경고다. 더 이상 수진에게 다가가지 마라.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전화가 끊기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그 끝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진실을 알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내 방 창문 너머로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내 귓가에 울렸다. 나는 침대에 앉아 수진과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감춰진 상처와 외로움이 내 마음을 찢어놓았다. 휴대폰 화면에는 또 다시 알 수 없는 번호가 떠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전화를 받았다. 하린 씨, 이제 선택할 시간이야. 이 길을 계속 갈 건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할 건가? 그 목소리는 냉정하면서도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수진을 지키고 우리 가족을 구할 거예요. 좋아.
그럼 마지막 경고다. 조심해라.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밀양의 골목길을 걷다가 나는 수진과 마주쳤다. 그녀는 검은 가죽 재킷에 어두운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였다. 그녀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빛났고 입술에는 미소가 번졌다. 하리나, 내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 수진이 말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야. 함께 이겨내자. 그 순간 뒤쪽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둘 다 멈춰라. 그곳에는 민석과 박서연 변호사가 서 있었다. 둘의 눈빛은 경계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진이 내게 속삭였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둠이 훨씬 깊어.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대답했다. 준비됐어.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우리를 둘러싼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미래는 불확실했고 위험은 도사리고 있었지만 나는 확신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우리 가족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과연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을까? 그 의문은 바람에 흩날리는 빗방울처럼 아직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